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북 시사토론창의 구본상입니다. 이번 월드컵 경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듯이 스포츠는 국민들을 단합하게 만들고 또 웃고 울게 만드는 강력한 마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개최지로 충청권 4개 시도가 결정이 됐지요.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지역에서는 기대와 또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자, 오늘 충북 시사토론창에서는 이 대회의 유치 의미 또 효과와 함께 앞으로 풀어가야 될 과제들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을 함께 해주실 세 분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죠. 자, 먼저 맹은영 충청북도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옆으로 김원일 청주대학교 생활체육학과 교수 나오셨네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맞은편으로 가겠습니다. 정문현 충남대학교 스포츠과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시고 와서 토론 열어가겠습니다. 지난 12일 2027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도시로 충청권 4개 시도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이 결정됐습니다. 충청권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는 국제 대학 스포츠 연맹이 주최하는 전 세계 대학생들의 종합 스포츠 대회로 2027년 8월에 12일간 열리며 세계 150여 나라에서 15,000명의 선수단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회는 양궁, 농구, 체조, 배드민턴, 유도 등 15개 필수 종목과 축구, 조정 등 3개 선택 종목으로 구성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충청권 4개 시도의 역할 배분과 상생 협력이 중요한 가운데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앞으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함께 논의해봅니다. 네. 자, 지역에 오랜만에 전해진 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자, 일단 토론 주제에 대해서 세 분은 어떻게 시각들을 가지고 계신지 키워드를 가지고 좀 생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김원희 교수님부터 키워드로 잠깐 생각을 말씀해 주실까요? 예, 저는 옹산화병 무실력행이라는 옛날 말 좀 갖다 쓰겠습니다. 네. 깨질 항아리 아무리 세어봐야 소용없고 그림의 떡 아무리 봐봐야 소용없죠. 거짓된 거, 위선된 거 다 빼고 정말 참된 것을 찾아서 힘을 쏟았을 때 이번 기회를 잘 살릴 수 있는 좋은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맹국장이 바로 이어갈까요? 예. 네, 제가 생각하는 키워드는 기회입니다. 네. 이번 대회 유치가 저희 지역에는 스포츠 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또 하나는 충청권 메가시티를 알릴 수 있는 신호탄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저희가 충청권에서는 IT나 BT나 산업 측면에서 되게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문화예술로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닐까 합니다. 네. 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예측들입니다. 정 교수님 어떤 키워드 갖고 오셨습니까? 2027년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 충청권 유치는 제 생에 다시 없을 하늘이 준 기회입니다. 네. 충청도가 한 개 광역단체가 해야 될 일을 그런 정도의 역량이 안 돼서 4개 시도가 연합해서 모처럼 충청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잡은 것이고요. 이 대회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월드컵보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역량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아쉽지만 이 대회를 통해서 역량을 더 쌓고 또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이나 월드컵을 또 유치할 수 있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저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행히도 다른 시도가 세계대회를 많이 개최했었기 때문에 잘된 사례, 잘못된 사례들이 많이 학습이 돼서 이번 충청대회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맹국장님이 이제 기회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이 준 기회로 더 네. 크게 받아주셨습니다. 세 분 관통하는 어떤 의미의 단어는 결국 기회라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토론도 역시 좋은 기회로 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일단 충청권 4개 시도가 그동안에 준비를 해왔는데요. 맹국장님 대화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들을 해오셨는지 좀 간략하게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4개 시도가 사실 2018년도부터 준비를 시작했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충청권 같은 경우는 그런 국제 대회 같은 걸 많이 유치해보지 않았던 걸 바탕으로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라는 공조 협의가 있었고, 네. 그 이후에 2020년도에는 이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하자라는 걸 이제 확정을 짓고 이제 대한체육회와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다 21년도에 이제 승인을 받고 그 다음 해에 FISU에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이제 더욱더 가시화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100만인 서명 운동도 진행을 했었고요. 네. 이제
4개 시도 모두 이제 새로 취임한 충청권 지사분들께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라는 서한문도 제출하면서 많은 노력을 같이 기울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 7월, 8월에는 이제 직접 현지에 와서 기술 점검, 현지 네네. 실사들을 거쳤거든요. 이런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지난 이제 11월 12일에 최종 확정된 상황입니다. 네. 자, 세계 대학 경기 대회입니다. 이게 예전으로 이제 하계 유니버시아드 이런 표현이 더 아마 익숙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세계 대학 경기 대회는 어떤 대회인지 이거는 김원효 교수님께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유니버시아드 대회라고 알려져 있죠. 예. 1959년 토리노에서 1차 대회가 첫 번째 대회가 열렸었는데요. 이들이 처음에 이 대학 경기를 만들 때는 몸과 마음이 완성되는 우수한 인재를 잘 육성해서 사회적 리더로 키우고 이들이 이 나라와 국제사회를 이끌어간다라는 기치 아래 이 대회를 만들어갑니다. 네네. 규모를 따지면은 아시안 게임이랑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네. 참가국 수는 많고 선수 규모나 뭐 이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사업 비용으로 따지면 아시안 게임과 약간 비슷하지만 좀 약간 네네. 낮은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치르게 될 2027년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이 대회는 어느 정도 또 규모 그리고 어느 정도 전체적인 면에서는 차려지게 되는지 이건 정 교수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7년 8월 1일부터 12일 동안 그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에서 개최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민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그쯤에 그런 대회가 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열리면 이제 이거 하는구나라고 네.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150여 개 국가에서 15,000명 정도가 참석을 하는데 한 개 국가에서 한 100명 정도 참석한다고 보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5종목이 기본 종목이고 3개 종목이 이제 선택 종목인데 저희는 축구, 조정, 비치발리볼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경기장들이 이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에 이제 그 경기장들에서 이제 개최가 되는 것이죠. 대전에서는 개회식을 하고 세종에서는 폐회식을 하고 이제 나머지 경기들이 이제 4개 시도에서 분산 개최되는 이제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아까도 이제 맹 국장님께서 그동안의 그 유치 과정에 대한 연역 같은 걸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됐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 대회는 충청권이 같이 한다는 게 가장 첫 출발이잖아요. 이렇게 광역지자체가 같이 공동으로 이런 행사를 했던 적이 참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광역사업 같은 거는 기존에도 몇 번 시도는 여러 번 있었지만 사실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됐다라고 할 만한 사례는 사실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문화, 예술, 체육 분야로 그런 사업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라는 그런 저희의 큰 방향하고의 어떻게 보면 시작을 알리는 행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로 보자면 저희가 이제 지역에 대한 브랜드 가치로 봤을 때 좀 젊음이라는 브랜드를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대학생들을 위한 경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에 이런 젊은 층들이 유입이 돼서 젊고 신선한 충청이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 거고요. 저희가 하나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이게 체육 행사로 끝날 게 아니라 문화, 예술이나 이런 것들, 관광 이런 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그런 행사로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네. 그런 걸 바탕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자연이나 문화유산 같은 것들까지도 다 같이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네. 대회 유치를 좀 낙관을 하셨습니까? 준비하시면서 아니면 어느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실제로는? 사실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현지 실사 과정이라던가 아마 다른 여러 여건들로 봤을 때 저희의 상대였던 미국 같은 경우가 여건이 많이 좋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끝까지 많이 알아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상 누구도 낙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현지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더 기뻐하지 네.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회를 개최하면서 이제 지금 이제 기회라는 얘기들이 많았는데 그만큼 이제 기대 효과라는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일단은 정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특히 이제 경제적인 효과로 좀 한정을 지었을 때. 쭉 지켜보면 뭐를 좀 관심 있게 봤냐 하면 국비가 지역에 얼마큼 올 기회가 있나. 여러 가지 체육시설 신축 내지는 개보수 지원 사업을 문체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심사를 가보면
있는 지역에 더 짓는 것이 많고 예. 오히려 낙후된 지역은 계속해서 낙후되는 그 체육시설 불균형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심하고요. 그게 충청도가 소외된 것이고 그런 데서 소외되다 보니까 국제대회를 유치할 여력이 없었던 것이고요. 체육시설이. 그래서 광주나 부산이 대구가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충북이 혼자 유치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 시설들을 다 구축하고 경기장도 그렇죠. 예. 40개 이상의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스포츠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대전, 충남, 충북, 세종은 4개 시도를 합쳐도 지금 18개 종목을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단 말이죠. 이것은 굉장히 심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을 해야 되는데 네. 기존의 충북이나 뭐 대전이나 세종이나 저희 대전은 서남부권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기로 돼 있는 시설을 제외한 이번에 유니버시아드를 개최를 하면서 투자되는 체육시설에 대한 비용을 도별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충북의 총사업비가 기존 시설 개보 수비하고 신설 경기장 합쳐서 1,402억이 가는데 국비가 420억이 오고요. 30%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네. 30% 돼 있습니다. 충남은 1,498억이 전체 예산이고 451억이 옵니다. 대전은 269억 예산이고 81억이 오고요. 세종은 6천만 원이 옵니다.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의 활용이나 내지는 그 시설들을 활용한 마케팅 효과는 또 시민들의 어떤 그 대전 도시에 미치는 그 대외 유치 효과는 충북, 충남이 클 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 밖에 또 기대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거 있을까요, 맹 국장님? 그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역의 스포츠 인프라를 확보하는 게 가장 큰 직접적인 효과잖아요. 예. 근데 그걸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이제 지역에 있는 스포츠 시설들을 도민들이 많이 항유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회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교통망 정비라던가 뭐 숙박시설이 확충된다던가 이런 부수적인 그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예. 그런 과정에서도 또 이게 또 경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결국 이건 그 대학생들이 스포츠 인재를 발굴한다는 측면에서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일례로 봤을 때 2012년도에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는 그 메달리스트 중에 48%가 그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출신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 전체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도 그런 스포츠 인재를 발굴하는 데에도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충청권에서 세계대회가 열리는데 우리 지역 출신이 출전 못할 확률도 많습니다. 네, 뭐 그거는 이제 예. 또 다른 측면의 얘기가 그래서 되겠죠. 그 예. 부분에 투자도 좀 집중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예. 자, 지금 이렇게 뭐 말씀들을 나누다 보니까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유무형의 점들도 있지만 분명히 또 우려되는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회 유치가 결정되고 나서 김영한 지사께서는 이제 조직위원회를 꾸린 뒤에 뭐 개최 장소라든지 규모라든지 일단 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매국장님부터 김 교수님 먼저 드릴까요? 예. 김영한 지사께서 어떤 내부 결정이나 어떤 그 의사 결정 상황, 보관을 가지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면 재검토는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이 처음에 2018년도에 충청북도가 제안을 했고 충청북도 주도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주도 하에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분담금은 4개 지자체가 똑같이 분담을 하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고 전체 이거를 살펴보면 충청북도가 가장 손해보는 사업이 구조가 됐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드리면 종목에서 지금 그 비용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그 개폐식에서도 좀 문제가 있죠. 어쨌든 지금 종목 배정이라든지 선택 종목의 그 재선택이라든지 또 시설을 어떻게 다시 쳐다봐야 될지 이건 전면적으로 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 국장님. 먼저 그런 논의에 앞서서 결국 이 대회 유치는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으로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공동으로 계속 이렇게 대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뭐 세부적인 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를 해나가면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당장은 어떻게 보면 협력과 연대를 거쳐서 저희가 좀 빨리 이걸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 전면 재검토를 그러면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인가가 또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대두되는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4개 시도가 같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걸 전면 재검토하자고 해서 이게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되는 것인지. 그래서 맹국장님께서는 지금 이제 세부적인 조정 얘기하시면서 협력과 연대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많이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시종 전 지사의 어떤 제안으로 충북이 일단 시발점이 된 것은 분명하고요. 그런데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실속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지자체가 가져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반론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러 가지 수없는 이해관계가 좀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을지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정 교수님. 김원일 교수님은 이제 애정이 많으시니까 걱정도 많으시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라 저는 믿고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이것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북이 주도했다는 것은 이제 사실이고요. 네. 예,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제 대전에 있는 입장에서 대전은 그렇게 큰 실익이 없다. 왜냐하면 경기장 건축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거점 센터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료라든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다 충남 충북에 있습니다. 예, 애석하게도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보면 충남 충북이 훌륭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예, 겨울이 되면 스키장에 가고 여름이 되면 바다로 가고 또 기본적으로 산과 들로 가는데 전남이나 경상도나 제주도나 이런 인프라가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강원도도 마찬가지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최대한의 어떤 모습을 갖출 수 있는 기회는 충남 충북이 가졌다고 보고요. 관광적인 그렇죠. 면에서. 그렇죠. 예. 그런 걸 통해서 또 관광자원 또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는데 충남 충북이 전 주도할 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세종은 뭐 다른 뭐 계획이나 서촌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별 불만이 없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개회식 하나 달랑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대전 시민들이 동조하지 않는 것은 충청도 정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대회를 통해서 충남 충북의 여러 가지 체육시설들이 정비가 되고 또 수많은 대학교 체육관들이 정비가 돼서 그 시설들이 지역민들이나 또는 학교 구성원들이나 이렇게 생활적 인프라로 활용이 된다면 그것만치 좋은 게 없죠. 저희 대전에도 대학이 많은데 어떤 개부수도 없거든요. 시설도 대회도 없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차라리 바꿨으면 좋겠다.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그런데 이번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번에 해보고 좋은 역량을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아서 아시안게임 올림픽도 좀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우리 김원일 교수님이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충청북도가 개최하는 게 이제 양궁, 배드민턴, 체조, 농구, 태권도, 유도가 있고 조정이 있습니다. 축구는 보조 경기 개념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유치했다고 보면 안 되고요. 대전 세종에서 그 결승이라든지 천안에 있는 대부분 시설 사용하니까 축구는 우리 지역이 아니라고 보는 게 정확합니다. 자, 근데 실질적으로 국제 무대에서 인기 있는 소위 시청률을 올릴 수 있고 참여도가 높은 스포츠가 뭔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뭐냐면 이 축구 정도가 되겠죠. 그다음에 육상, 그다음에 수영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인기 종목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지금 충청부터 하나도 없습니다. 농구 정도가 하나 들어와 있는데 네. 이게 종목의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 유니버시아드 대회의 종목들을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종목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리더, 그다음에 자국의 리더들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운동을 하다가 다치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조직위에서. 그래서 협회에서 다치기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축구 다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네트로 가려집니다.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처럼 네트로 가능한 신체 접촉이 없는 종목으로 만들어진 게 이 유대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NCAA라고 해서 미국의 대학리그는 프로급 이상의 인기를 얻고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입김 작용에서 이제 농구 하나가 들어왔는데 사실상 농구는 미국령에 있거나 미국의 영향권에 있었던 일부 국가, 유럽에서는 리투아니아나 스페인 정도, 이태리 정도만 하지 실질적으로 174개국에서 하는 운동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농구는 사실상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가져와봐야 실익이 없는 종목이고요. 소위 돈 되는 종목은 충남, 세종, 대전이 다 가져갔고요. 네네. 충북은 없어요. 이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개폐회식 가져갔고 충북이 제일 지금 마이너스한 이 잘못된. 그래서 제가 질문이 이래서 4개 시도가 이런 거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인데 지금도 저희 토론에서 나오십니다만 대전은 대전대로 아쉬운 얘기, 또 충북은 충북대로 아쉬운 얘기들이 이 나옵니다.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종목 배정에서 저는 사실 그래요. 어떻게 종목 배정을 나눴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전문가 분석들이 과연 충분하게 이루어졌냐?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전문가 분석과 시민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해결을 봐야 하는 예.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맹국장님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번 경기에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종목이 너무 비인기 종목만 가져온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체 18개 종목 중에서 뭐 축구 포함해서요. 저희가 9개 종목을 저희 도에서 개최를 하게 됩니다. 네. 그 종목 가운데서는 뭐 양궁이나 뭐 체조 같은 저희 국내에서 되게 인기 많은 종목들도 분명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조정이 저희가 선택 종목으로 추가를 했는데 조정을 선택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충주에 어떻게 네네, 보면 그렇죠. 저희 국내 예. 유일한 세계 경기가 가능한 그 경기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대한을 저희는 뽑아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새로 짓는 경기장, 그러니까 이번 대회 유치로 해서 국가 예산으로 받을 수 있는 신설 경기장을 저희 지역에서 확보한 것도 어떻게 보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예. 정 교수님. 애초에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이렇게 경기장이 나눠졌느냐, 종목이 나눠졌느냐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은 있지만 결국은 4개 시도가 연합해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최소한의 경비로 그것을 따졌을 때 저희 대전은 이제 월드컵 경기장이 있으니까 축구를 한다고 했을 것이고 천안은 또 축구센터를 또 대규모로 유치를 해서 그런 인프라가 큽니다. 이제 지역적으로.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충북이 프로스포츠나 이런 부분이 좀 적었던 걸로 보여요. 이제 그렇다면 앞으로 과제는 이제 그런 인기 스포츠 종목,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기 스포츠 종목을 충북에서 개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리스크가 큽니다. 지금 맹은영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앞뒤가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이번 대회를 통해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대회의 유치 종목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종목 시설들을 활용하는 데 맹점을 뒀다. 그다음에 실제 그게 보고서에 들어가 있어요. 예.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그러면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명분이냐, 기존 네네. 시설을 활용하는 것이 명분이냐, 이게 충돌이 되거든요. 예, 예. 저는 아쉬웠던 부분이 왜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지역에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체육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안 나눴는지 네.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냥 그 행정적인 입장에서 스포츠가 아닌 사람들이 스포츠를 접근을 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들어요. 예. 상당히 정치적으로 들어갔던 느낌도 분명히 들고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예. 맹국장님 뭐 반론 기회를 제가 드려야 될 것 저도 같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부분. 그러니까 뭐 그 과정에서는 뭐 저희가 여러 전문가분들의 자문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거쳤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네네. 그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던 예. 사람은 아니라서 이걸 뭐 기였다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긴 한데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 유치가 그것의 시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서 국제 경기 이런 스포츠 대회, 국제 스포츠 대회를 유치했던 경험이 없던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 어떤 대회든 유치를 해오고 그거에 따른 인프라도 구축을 해서 진행을 해본 다음에 결국은 다음번엔 또 다른 더 큰 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을 잘 살리는 게 오히려 지금은 더 중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결국은 이제 풀어나가야 됩니다. 풀어나가야 되는데 사실 이제 이미 대전 개회식, 폐회식은 세종, 그리고 종목도 아까 한 종목, 두 종목에 대한 그 명칭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들 반응하실 정도로 이미 다 경기 장소라든지 다 공표가 돼 있는 상황에서 뭐 다시 한번 뭐 여쭙자면은 이렇게 다 짜여져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수정하는 작업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다 어찌됐든 각 시도마다 다 불만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아니면 이미 된 대로 어찌됐든 흘러간다고 보시는지 어떻습니까? 정 교수님. 최대한 그 유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약속은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조정은 될 수 있겠지만 그 조정이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고 이 약속이 잘 지켜져서 우리가 기대하는 성과를 반드시 이루고 야 이거보다 더 큰 거를 좀 유치해야 되겠다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자치단체장들께서 특히 이시종 지사께서 제가 뵌 적은 없지만 그래도 큰 그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충북에서 4개 시도를 통합해서 이제 메가시티로 나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당선되신 자치단체장들께서는 이것을 정말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고 개최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뭔가를 모색하는 찬스를 만드셔야 되는 게 저는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조직위도 안 꾸려졌고 또 여러 가지 지금 시도가 답답한 그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빨리 해결돼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한 개 시도만 갖고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제 문체부가 개입을 해서 많이 도와줘야 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지역의 정치인분들도 그 역량을 최대한 끌어모아야지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 질문에 대한 답, 김 교수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분명히 이것이 상호 신뢰에 대한 문제니까요. 그런데 애초에 잘못 만들어진 계획과 잘못 만들어진 기울어진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약속이라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고 재검토해야 된다고 당위성은 생각합니다.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리라고 현실적으로 한 보시는지요? 건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치원의 조직이 출범과 동시에 이제 조직위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2023년 상반기까지 시설 계획을 마쳐야 된다는 계획을 잡힌 상태인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2025년에 이제 라인로 독일에서 유니버시아드 대회가 있는데요. 아직 종목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어요. 선택 종목은. 2025년 대회가. 네. 예. 이 얘기는 우리에게는 아직 2024년 말까지 최소한 늦게는 2025년 상반기까지도 종목 선택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평가받는 인천 아시안 게임, 제가 당시 그 문체부에서 국장들하고 많이 이제 회의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부족해서 경기장을 못 짓는 상황이었어요. 언제까지냐면 대회 개최 1년 전까지요. 아직 경기장 짓지도 못하는 상황들도 몇 개 있었고요. 네. 평창올림픽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026년까지 대회 시설들 일부는 착공만 해도 되고요. 중요한 건 아까 맹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있는 시설들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개보수 정도는 2025년 6년까지 충분해요. 우리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요. 재검토해서 다시 할 수 있는 시간 충분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성공적으로 하려면 제대로 잘 짚어야 되는 게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일단 이렇게 또 큰 대회 준비하면서 결국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 확보가 어느 정도 뭐 앞으로도 더 설득하고 또 승인 받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이 되고 있습니까? 우선 대회 유치가 확정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네네. 이 절차에서는 기재부에서 이제 국제행사 심사 승인을 거친 상황이라 어떻게 보면 국비 지원에 대한 근거는 마련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많이 활용을 한다. 예. 이런 측면에서 비용을 좀 최소화한다라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선례로 만드는 것이 네. 지금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비용 최소화에 대해서는 내기 시도가 다 어느 정도 공감들을 하고 있는 네네. 부분이라고. 예, 김 교수님. 지금 비용 최소화는 그 지자체가 공감하는 것보다도 정부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부담이 워낙에 크니까요. 네. 그런데 이번에 광주 대회 때도 그렇지만 이번 대회는 53%가 지방비로 지금 만들어지게 돼 있는데 문제는 광주 대회 때 8,171억을 썼어요. 총사업비로. 근데 이번 대회는 5,800억 정도를 예산을 잡았거든요. 인플레이션을 보면은 2003년도에 2,800억 정도로 대구 대회 치렀는데 10년 뒤에 이 3,000억 정도가 늘어납니다. 네네. 자, 지금의 글로벌 경기 상태를 한번 보자고요. 인플레이션, 물가, 뭐 전쟁 상황들, 장기적 경기 침체 이런 얘기 따지면 개최 비용이 5,800억으로 치르겠다?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요. 물론 보관이 그거였습니다. 기존의 시설들을 활용하겠다는 거. 네네. 그럼 또 인프라랑 또 충돌되는 얘기예요. 인프라를 새로 확충시키겠다는 거. 어쨌든 간에 대회 예산은 5,800억으로는 저는 거의 네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분명히 크게 늘어날 것이고 지방 재정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부의 일반 예산이 아니라 특별 예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 특별 예산을 F1 영암 경기 그 사례나 평창 사례, 인천 아시안 게임 사례는 특별법으로 만들어놨어요. 결국은 나중에 예산 확보가 안 돼서 예. 이 특별법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루어질 거예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나 조직에서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맹국장님. 네, 당초에 계획되어 있던 예산 그 규모만 쓸 수 있다라고 지금 확정지어진 상황은 아니라고 네네.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던 걸로 물가 변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적인 변동이 분명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계속 부처랑 저희가 협의해 나가면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 그 똑같은 예, 얘기인데요.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왜냐하면 건축 비용도 많이 예. 늘어났거든요. 인건비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방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이제 저희한테 있는 것이고 김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 예산이라는 것은 이제 정치력이죠. 평창 군의 14조가 같습니다. 예, 4개 시도가 합쳐서도 1조도 안 옵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예산을 최대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네. 정치권에서 적극 협조해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데 충청권에 계신 분만 협조해 주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평창은 뭐 당시에 여러 가지 정세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4개 시도가 연합했을 때 적어도 큰 정부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정치력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네. 자, 일단 이달 12월까지 대회 개최권료 320억 원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지금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일단 4개 시도가 이 320억을 나눠서 함께 320억을 지불하는 것인지요? 네, 저희가 지난 이제 개최가 확정되면서 개최권 협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고 그 뒤로부터 1개월 내에 그 개최를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네. 각 4개 시도가 균등해서 지금은 81억을 균등 분담해서 예. 동시에 다 같이 납부를 한 상황입니다. 예. 자, 결국 이번 대회는 4개 시도가 공동으로 결국 비용은 분담되는데 효과는 어떻게 최대한 균등하게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 대회의 참 어려운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고민을 예. 하셔야 되겠죠. 지금 그렇죠. 광주가 그 수익금이 약 한 420억 정도 나와서 그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 해요. 근데 네. 광주가 이제 정부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사이에 지자체 4개 단체가 어떻게 그런 것들을 해결할 것인가는 미리 좀 뭔가 얘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고 또 우려되는 부분 중에 하나, 많은 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는 게 이제 체육 인프라가 개선, 소위 말하는 새롭게 들어서는 것은 또 뭐 반가운 일일 수 있겠으나 향후에 이제 이게 돈 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걸 너무 많이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김 교수님도 앞서서 미리 우려의 목소리를 지적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예, 정 교수님. 지역의 체육시설이 수익시설이냐 아니면 공익시설이냐를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 공간을 활용할 때에는 저가로 제공해야 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설들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인력들을 배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수익이 날 수가 없죠. 그런데 수익 시설이라고 보면은 이것은 뭐 스포츠 이벤트라든지 뭐 지역 대회라든지 아니면 세계대회를 또다시 유치한다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이 돼야 되는데 처음 계획서부터 그런 구상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대전이나 세종 같은 경우는 대규모 스포츠 시설이다 보니까 그런 구상들이 조금 더 튼실했으면 좋겠는데, 충남이나 충북 시설들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리모델링해서 쓰는 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네. 지금 하고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더 편리하게 지역 주민들이 사용을 할 것이고, 네네. 또는 그 시설을 통해서 군소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여력이 더 좋아질 것이다. 네네. 크게 리스크가 생기지는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어떻게 보면 저희 지역에는 체육시설이 어떻게 보면 낙후된 시설들이 더 많았던 건데 이번 예.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걸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체육시설은 요즘에는 보통 복합시설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네네. 저희가 그걸 단순히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많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거 한편, 또 문화나 이런 쪽으로 문화예술 시설로 같이 뭐 콘서트나 이런 것들을 유치를 통해서 같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지역에서는 오히려 더 득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교수님. 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아주 잘 주셨어요. 이제 그 하나의 체육 시설을 그냥 체육 시설로만 볼 것이냐, 아니면 다양한 목적 멀티퍼포스로 사용할 것이냐라는 거는 사실 시대적 흐름이고요. 또 우리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된다라는 게 동의합니다. 다만 문제는 뭐냐면 이번 대회의 계획을 보면 향후 우리 주민이 요구하는 시설과 매칭이 잘 됐느냐, 요거는 퀘스천입니다. 네. 지역 주민, 제가 2015년도에 청주시 체육 시설 관련해서 시민 수요 조사를 했었는데 그 당시 종목들하고 지금 여기 있는 개최한다는 종목들하고 너무 위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제 매칭한 주민 수요가 정말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가지는 않고 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필요한 시설을 일회성으로 만들어서 낭패를 본 게 이제 강릉 빙상장 같은 케이스거든요. 네. 평창올림픽 때. 대회 규모를 맞추려고 불필요하게 큰 시설을 하지 말자는 뜻이에요, 저는. 그러면 굳이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 실효성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종목들. 예컨대 e스포츠 같은 경우는 경기장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네. 그 FIS에서 말하는 그건 그냥 개최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어떤 시설에서도 이런 스튜디오에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실익이 있는 종목들로 다시 한번 세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런던 올림픽 사례에서 나왔고 이번에 카타르 올림픽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있었는데요. 메인 스타디움을 컨테이너로 만듭니다. 네네. 축구 경기장을 컨테이너를 재활용 거기에서 뭐 여러 가지 시설도 많은데 이렇게 조립했다가 분해하고 시설했다가 분해하는
이 대형 시설이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조립과 해체할 수 있는 건축 첨단 공법으로 활용하면 실익이 있는 대외 시설 전략이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를 짚으면 이게 이제 대회 시설이라고 하면 대회 운영진들 선수 대기실 또 보안 시설 내지는 경기 운영 시설 네네. 뭐 기록 시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다. 대회가 끝나면 체육관에 이 시설들이 다 비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리가 있느냐라면 그것을 조금만 변형하면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유치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체육관을 지을 때에 시간이 항상 충분하지 못하게 체육시설들을 마련하다 보니까 네네. 충분히 그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짚어서 준비를 하면 더 좀 활용도가 높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2027년 대회입니다만 앞서도 저희 한 세 곳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앞서서 유니버시아드라고 칭한다면 예. 대회가 열렸습니다. 1997년에 동계 무주 전주가 있었고 2003년에 이제 하계 대구 대회가 있었고 2015년에 역시 하계 광주 대회가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세 번의 유니버시아드 대회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충청권으로서는 소위 말하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것들을 좀 배울 수 있을까요? 성공이든 실패든. 예, 내용성님. 광주 대회 같은 경우에서는 그때 한참 그 중동 호흡기 증후군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역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지금 저희도 아직 뭐 코로나가 뭐 완전히 끝났다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 타이밍에도 역시나 그런 방역 관련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안전은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라서요. 저희도 그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네. 그 예전 사례를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분들 뭐 자유롭게 듣겠습니다. 네. 뭐 앞선 대회들에서 배울 것들. 이게 예. 유니버시아드 대회뿐만이 아니라 정 교수님. 뭐 아시안 게임도 좀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예. 다 적자를 봤단 말이죠. 그 적자를 본 것이 이제 대규모 스타디움을 다시 건축한 데서 3천억, 8천억 막 이렇게 적자를 본단 말이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최소화된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공기를 맞추다 보니까 무리하게 경기장을 치면서 비가 새거나 건축물에 금이 가거나 이게 안전진단이 금방 나빠지는 그런 사례들도 많고 또 경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활용도가 나중에 사용하기 어려운 스포츠 시설만 딸랑 있고 문화시설이나 휴게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자꾸 만들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가장 그 문제가 우리가 이런 대회를 왜 유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것이 그런 대회를 통해서 지역 이미지 개선, 지역의 어떤 그 홍보를 통해서 대한민국 물건이야 아니면 뭐 베트남에 가서 뭐 대한민국의 뭐야 그러면 금방 뭐가 이미지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충청도의 뭐다, 대전의 뭐다, 뭐 충북의 뭐다라고 하면은 세계인들한테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그런 홍보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그 중요성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다른 대회를 유치하고 돈을 벌고 했을 때에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도 높아지고 지역민들이 세금도 덜 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좋은 게 없죠. 근데 그런 효과들이 미비하거나 홍보가 덜 되다 보니까 아 저거 왜 해? 왜 괜히 차 막히게 해? 이런 불편들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저희가 뭐 마무리 발언 기회는 따로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5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2027 하계 세계 대학 경기 대회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뭐 지금 말씀하신 홍보 부분도 굉장히 좀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덧붙여서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 사실 그 재정에 대한 문제가 지금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데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글로벌 경기가 2025년, 2026년까지는 최저점을 찍고 힘들 거라고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2027을 준비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재정 마련이 제일 어려울 겁니다. 네. 특히 대한민국 사회는 평창올림픽 직전에서 미르케이 재단 사건을 통해서 삼성이라든지 롯데 또 한진이 이 대기업들이 스포츠의 후원을 잘못했다가 큰 고생을 치렀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기업들의 후원 문화는 이미 이제 종말을 맞이했다. 그래서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타당성 조사 보고서라든지 기본계획서에 보면 대기업들의 후원을 상당히 한 2, 3%, 19%까지도 예상하는 어떤 보고서도 있었어요. 지금 재정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안일하게 지금 준비한다는 생각도 들고 있고
또 F1 그랑프리 아까 말씀드린 인천 아시안 네. 게임인데도 뭐 그런 특별 재정이 마련되지 않으면 쉽지 힘듭니다. 그다음에 차라리 지금 세계 스포츠 산업계를 흔들어내는 10여 년 동안 흔들어내고 10년 동안 성장 지수가 연평균 성장 지수가 23%를 넘어서는 종목이 이미 분명히 있어요. e스포츠라는 게. 축구 산업하고 비슷할 정도로 견줄 만한 대단한 종목인데 이거를 포기한 게 전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이런 종목의 선택에서도 신뢰를 좀 찾아야 되고 다각적인 마케팅 계획을 통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분이 우리 스스로 재정을 마련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래요. 88 서울올림픽 해외에서 보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가장 성공적인 역대 스포츠 이벤트 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거든요. 네네. 두 번째로 2002 한일 월드컵 또한 그래요. 근데 2002 한일 월드컵은 경제로 돈을 버는 걸로 따지면 서울올림픽이 맞는데 2002 한일 월드컵은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최고의 문화 이벤트라고 스포츠 이벤트라고 평가를 하냐면 IMF 전후에서 노동운동이 시내에서 사라졌던 반정서, 국민들의 반정서가 있었던 것이 2002 한일 월드컵을 통해서 광장 문화가 새롭게 꽃피었고 그것이 대한민국 사회를 발전시키는 지적 영역이나 인식 수준, 문지주의 영역에서 굉장히 큰 발전을 이뤄냈는데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평창올림픽 적자냐 흑자냐를 갖고 전문가들이 논란이 많은데 저는 적자라고 분명히 예상했지만 그럼에도 개최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개최를 지지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는 그거 아니었으면 예비 타당성에서 늘 나오지 않았던 예타조사에서 늘 빈약한 사업으로 평가됐던 KTX나 영동고속도로, 경춘고속도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실제 대회 자체는 적자지만 강릉 지역, 속초 지역에 늘어나는 경제 효과들, 지역 경제 유발 효과를 한번 보시면 그 안에 계상은 할 수 없지만 실질적인 네. 경제 효과가 컸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이번 대회의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저희가 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 가지 일단 다뤄봤습니다. 향후에도 계속해서 뭐 지켜보면서 많은 얘기들을 함께 중지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김 교수님부터 좀 들을까요? 가능한 종목 발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재정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어쨌든 통합해야죠. 그래서 네 개 지자체가 충청으로 하나가 되고 발돋움할 수 있고 공평하게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준비 단계부터 이게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를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 기대치가 낮아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지금 우려하는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튼실한 조직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맹은영 국장님. 네. 네. 27년도 대회 슬로건이 With You, With Heart입니다. 이게 결국은 젊은이들이 한 마음으로 다 뭔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이제 충청권이 한 마음으로 또 그리고 대한민국이 한 마음으로 이 대회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문가분들 그리고 저희 도민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개 시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중지를 모으는 것도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만큼 리스크나 뭐 적자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들을 좀 또 나눠서 짊어질 수 있다는 점이 또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5년을 어떻게 보내는가 대회 성공을 좌우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개 시도의 상생 협력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시사토론창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